2011년 11월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끈 영화 한 편이 개봉됐습니다. 가난한 구단의 성공기를 그린 머니볼. 2000년대 초반 메이저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실화가 바탕이 됐습니다. 빈털터리였던 오클랜드는 어떻게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를 했고 어떻게 아메리칸 리그 최다인 20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을까요? 오클랜드가 가진 무기는 바로 세이버 매트릭스였습니다. 흔히 야구를 기록의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야구에 있는 수많은 기록들이 물론 다 하나하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런 전통적인 기록들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사실은 그동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 야구를 현실적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들을 찾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통계로 야구에 접근하는 방식 세이버 매트릭스로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려 했던 걸까요? 주목을 받지 못한 선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상당히 의미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찾아낼 수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성적이 변화할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모델을 만드는 데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간판 스타 이치로와 한때 그의 그늘에 가려 트레이드의 아픔을 겪었던 추신수. 2009 시즌 성적으로 둘을 비교해 본다면 좋은 타자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지표 타율은 이치로가 오픈 1위나 높지만 실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지표인 출루율은 오히려 추신수가 높습니다.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둘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다시 오클랜드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97년 오클랜드의 새 단장인 빌리비는 재정적인 문제로 다재다능한 선수를 보유할 수 없자 한 가지만 주목하기로 합니다. Not a good idea, Billy. Why do you like him? Because he gets on base. 출루 능력. 그러니까 타자들의 능력을 크게 두 개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이제 진루하는 능력, 출루하는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루상에 나가 있는 주자를 진루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베이스를 갈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인데 그게 이제 반영되는 부분은 바로 출루율이거든요. 출루율의 가치가 재발견되자 여기에 장타율을 더한 OPS도 부각됐습니다. 92.4%로 출루율보다 더욱 득점에 관련 깊다는 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지요. 오클랜드의 빌리빈 단장만큼이나 세이버 매트릭스에 관심을 가진 인물이 또 있습니다. 28배 젊은 나이에 보스턴의 단장이 된 테오 앱스타인. 2003년 10월 17일 보스턴 레드삭스와 뉴욕 양키스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을 가리는 마지막 7차전. 경기는 보스턴이 앞섰고 마운드는 에이스인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승리한다면 85년간 보스턴을 괴롭힌 밤비노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8회 들어 마르티네스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고용한 이제 통계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정확하게 이제 105구를 전후로 해서 POPS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프런트 쪽에서 리틀 감독에게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마운드에 올라간 감독은 통계보다는 전통적인 관점에 따라 에이스를 믿는 쪽을 택했습니다. 에이스의 힘은 통계대로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9위가 떨어진 마르티네스가 결국엔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뒤늦게 투수를 교체했지만 양키스 에런 분의 끝내기 홈런으로 월드 시리즈의 꿈도 밤비노 저주 탈출의 꿈도 깨졌고 리틀 감독은 옷을 벗게 됐습니다. 이후 앱스타인 단장은 더욱 정교한 통계를 바탕으로 팀을 재구성했고 1년 후 마침내 지긋지긋하던 밤비노의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이버 매트릭스로 선수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잡아낸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케빈 유킬리스가 낮 경기에 약한 부분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간 경기 다음 날 낮 경기를 치르면 성적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용을 하고 있던 통계 전문가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유킬리스가 새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구단에서 그 선수들의 사생활을 다 확인을 못 하는데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더 세분화되고 정교해진 세이버 매트릭스. 타격과 투수 통계를 넘어 수비까지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제2의 머니볼이라 불리는 페니볼 템파베이가 다음 주인공입니다. 템파베이 수비수 위치를 살펴볼까요? 넓은 그라운드를 놔두고
삼루수와 유격수까지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기가 막히게 공이 그쪽으로 향하고 아웃 카운트를 늘립니다. 타구가 많이 가는 방향 쪽으로 이제 야수들이 위치를 잡는 게 바로 이제 개인 시프트인데 템파베이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거는 좌완에 슬라이더를 쳤을 때 나가는 타구 방향과 우완에 빠른 공을 쳤을 때 나가는 타구 방향 좀 더 이제 시프트를 세분화를 시킨 거죠. 덕분에 충분히 안타였을 타구도 수비수들이 쉽게 잡아버리고만이 타자들은 미칠 노릇인 거죠. 우스갯소리로 하면 현재 위치에서 뭐 왼쪽으로 3발, 뒤로 2발 이런 게 이제 다 적혀진 그런 그 종이를 가지고 실제로 수비에 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선수가 나오면 그 종이를 꺼내보고 수비 위치를 옮기고 템파베이의 철저한 수비 시프트에 당할 만큼 당한 보스턴의 오티즈. 묘수를 생각해냈습니다. 겉보답지 않은 기습 번트 그리고 비어있는 3루로 툭 밀어치기. 자신을 올가매던 통계를 극복한 처절한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군요. 그리고 템파베이 통계 전문가는 포수의 의외의 자질을 주목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기록적으로 나타낼 수 없었던 부분 미트질 잘하는 포수를 한번 기용을 해보자. 그런 면에서 선택한 게 이제 호세 몰리나였거든요. 메이저리그에서 10년 넘게 뛰면서 주전으로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포수였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그런 세이버 매트릭스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 미트질이 정말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독보적이었어요. 마술이라도 부린 듯이 눈앞에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든 호세 몰리나의 탁월한 능력. 타자들이 판정에 불복하며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타자와의 심리 싸움도 호세 몰리나의 승리라고 봐야겠죠. 비록 템파베이가 포스트 시즌 진출엔 실패했지만 통계에 의한 수비 시프트 그리고 포수의 수비 능력으로 기록면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피안타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팀 역대 최다 탈삼진 기록도 세웠거든요. 내야수들이나 외야수들의 시프트적인 부분과 두 번째는 이제 포수의 그런 이제 뛰어난 수비 능력이 그 도움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 되면 의문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세이버 매트릭스 왜 모두가 도입하지 않는 걸까요? 기록으로 한번 찾아내보자 라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건데 그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이버 매트릭스라는 부분이 100% 신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100% 무시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재밌게 야구를 보시는데 좀 더 그런 양념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숫자로 야구에 접근하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엔 수치로 파악하기 어려운 수많은 요소가 있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죠. 세이버 매트릭스가 나날이 발전해도 이 한마디는 영원할 겁니다. 야구 역시 몰라요.